장준하 선생을 왜 죽였냐고! 죽였다고 죽였으면 얘기를 하라고! 당신이 아. 뭔데 그래요? 고발을 해요, 차라리. 내가 고상만 씨를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누구? 고상만이 고상만이? 예. 그 새끼 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범인이라는 거야 확실한. 그런데도 뭐야 당신이 안 그랬다는 거야? 그런 장준하 선생을 죽게 했으면 양심선언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봐. 안 죽였어? 말을 왜 안 못해? 그럼 누가 죽였어? 그럼 누가 죽였어 인마? 다 짜고 오는 놈들 아니야. 짜고 그냥 지랄해. 버리고 나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걸고 오셨네. 예, 사건 현장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건 현장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일정에 맞춰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먼저 올라가시면서 여기 현장에 대한 설명을 왜 이게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태극기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이 아마 갖다 놓으신 것 같고요. 여기 요 표지, 이 표지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는데 2012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장준하 선생님 외부 가격흔이 드러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 우리문화재 대찾기구 운동하시던 스님 있죠? 그 스님이 여기 여기에 절 주지 스님이었어요. 흥룡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면서 그때 장준하 선생님 천도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한마디 얘기해달라고 절에서 그런 행사를 천도제 한다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여기에 명진 스님하고 그 스님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때 와보니까 그날 여기에 이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그 명진 스님이 천도제 제사도 지내고 뭐 하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요와 비슷한 그 형태로 생긴 입구가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장준하 선생님이 그 사체가 발견된 현장이 어디냐 가지고 옥신각신 다툴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안내 표지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갖고 여기가 그 현장인 걸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이렇게 추락해서 여기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안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표지판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위쪽으로 가시면 곧 거기가 왜 사건 현장인지 또 증거가 있어요. 올라가셔서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험하다. 근데 여기 다 온 거죠? 영상이야? 저기. 아니죠. 정상은 아까 전에 저 끝에서 보고, 여기가 약사봉이에요? 약사봉이 이 산 꼭대기를 약사봉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는 지금 거기서 내려오다가 만난 벼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떨어졌다 걔들이 말하는 거 기억하는 게 이제. 김용환 씨는 여기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소나무가 어디가 있어? 그걸 지금 42년 전 소나무인데, 42년 전 소나무가 저거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42년 전 소나무는 이 소나무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된 우리 뭐한 5년 이제 다 올라오시면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체계적으로. 그게 안 밝혀지고. 자, 선생님, 자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오신 여기가 여기가 현재 그동안 말로 이야기되었던 장준하 선생님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이에요. 바로 여기가. 자, 추락점이라고 주장되어지는 데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사체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고, 자, 김용환 씨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뒤에가 이제 약사봉인데, 그 약사봉 정상에서 장 선생님이 싸갖고 온 샌드위치와
그리고 커피를 나눠서 먹은 후에 일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 바로 내려가는 빠른 길을 찾자라고 하면서 가방을 메고 그리고 앞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사람이 갈 수 없는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셔서 선생님 여기는 더 이상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갔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구심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님은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도 절대 하대를 한 적이 없답니다. 늘 존댓말과 존칭을 썼고,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 위험하니 선생님이 여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막 앞으로 갔다는 것도 의문인 거고, 두 번째는 장준하 선생님은 OSS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산악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고 잘 타시지만 산의 위험함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분이라서 산에 다닐 때 이 장준하 선생님이 늘 사람들한테 산 타는 요령 절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한 곳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아드님도 늘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산에 가서는 늘 호랑이 걸음을 걸어라. 그 호랑이 걸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팔자 걸음. 그러니까 바르게 걷지 말고 발을 최대한 벌려서 그렇게 해서 걸어야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길이 아니고 위험한 길, 그리고 여기에 등산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는 네 발로 올라가야 가능한 이런 지형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뭘 잡고 가야지 직립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험한 산인데 여기를 이렇게 갔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 말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계속 대꾸도 안 하고 앞서가니 아무래도 나라도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요 지점에 이르러서 선생님보다 앞서서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해라고 얘기하는 게 전 계속 뭔 얘기인가 했더니 요와 요 층을 단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해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자기가 갔는데, 그러다가 이 지점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색조 진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장 선생님이 안 보이셨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됐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 주장이 뭐냐면 돌아보니 사람이 안 보였고, 그리고 뭐 악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나무가 흔들렸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밑에가 안 보였다고 하는 거 보면 여기는 아니고 분명히 저기 위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의 높이가 약 14.7m 정도가 돼요. 여기 이 높이가 저 끝에 지점까지인 것 같고요. 저 끝에 지점으로 따지면 14.7m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장 선생님이 떨어져서 결국은 추락했다라고 자기가 봤대요. 자, 여기서 또 김용환 씨는 세 번째 의문을 남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어디서 했느냐가 첫 번째였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마호병에 의한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그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의문 하나를 남기는데, 자, 장 선생님이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내려갈 수 없는 지점에 내려오다가 결국 사고를 자초한 장준하 선생이 목숨을 잃은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내려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님이 실족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장 선생님이 밑으로 떨어졌는데, 당신은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장 선생님이 여기에 당시에는 고운 모래가 이렇게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래가 이랬는데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거길 내려갔냐고 하니까 갑자기 점점점점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정신없이 내려왔대요. 정신없이 내려갈. 그래서 여기를 와 보시면 아시지만 정신없이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를 그 사람이 내려와서 보니까 장 선생님이 있길래 자기가 장 선생님의 입에다가 마우스 투 마우스 이 입으로 인공호흡도 시키고 뭐 했는데 끝내 의식이 없고 있길래 할 수 없이 이 길을 내려가 식사 장소 있는 데까지 가갖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장 선생님을 나무를 잘라서 들것을 실어 아까 전에 그 검은 바위로 6명이 데리고 이제 내려갔고, 내려간 직후에 사람들이 둘러보니 김용환 씨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이 내내 찾고 있던 중에 못 찾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일행들은 버스를 타고 이제 다들 돌아갔고,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호림산악회 회장하고 김용덕이나 김일호, 김용희, 뭐 이런 김덕희 이런 사람들 몇 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밤 12시에 김용환 씨가 현장에 돌아와 이 사건 지점의 중간, 올라오던 그 중간 지점에 목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소개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2시에 포천경찰서로 가서 자기가 형사과장실에서 김삼용이라고 하는 경찰이 이 김용환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검찰청에 데리고 갔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버스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자기는 사모님 김희숙 여사가 우리와 가족과 같은 사람이니 전혀 의심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을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확인해 보니, 아,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그때 다른 사람 신원보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나타나지도 않는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뭐 어쩌다, 우리가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내가 제일 궁금했던 사람이다. 근데 무슨 신원보증을 해주느냐. 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김용환 씨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특유의 어법,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끝. 무조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 그리고 나서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장 애통해하고 비통해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백규환 선생님이시죠. 백규환 선생님이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비통해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6년도 3월 1일 날 처음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유명한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 바로 문익환 목사님, 그분이 76년도 3월 1일 날 이른바 이제 재야운동, 그 3.1 민주구국선언하고 그러면서 감옥을 가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바로 그분과 인연이 맺어지게 된 게 바로 장준하 선생님 그 빈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문익환 목사님하고 장준하 선생님이 생전에 알고 잘 아는 사이셨다는 거죠. 묘지는 이 돌이 백규환 선생님께서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이 될 때에 이 장소가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용환 씨가 그 후에 가족들하고 이 일행들하고 다시 여기를 좀 가보자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아갖고, 그래서 이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군데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가서라도 이게 혹여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곳에다가 추모 비석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이 돌판을 장준하 선생님, 백규환 선생님이 직접 지게에 지고, 그리고 시멘트하고 이거를 갖고 오셔서 여기다가 박아갖고 여기다가 모셔놓은. 그래서 이거 덕분에 사실은 이기 의문사위원회 조사도 수월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도 김용환 씨가 내내 진술을 또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김용환 씨는 지금도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또 하기도 해요. 예, 김용환 씨는 여전히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는데 100%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것처럼 검안 바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드님이 거기에 확인을 해주고 그 직각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계곡,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100일 지나서 세웠던 여기,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군요. 한 달 지나서 세웠던 공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여기가 장 선생님과 관련한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두 사람. 여기에 사체가 장준하 선생님 예. 사체가 있었는데, 예. 그럼 여기서 추락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예. 어디서 몰라요. 들고 왔을 예. 텐데, 예. 그게 들고 오는 것도 네. 한두 사람 가지고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조사가 거기까지는 제가 이루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간과했던 게 뭐였냐면, 사라졌다 없어지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젊은 군인 2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훈련된 군인, 젊은 사람 2명이면 충분히 사람을 업고 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고 그러니까 살해한 그분을 업고 두 사람이 고의도를 업든 아니면 뭐 상황이 다급하니까 초능력을 발휘했다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업고 여기 와서 눕혀놓고 그 두 사람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의심했던 게 뭐냐면 중앙정보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의심만 너무 집중된 게 아니었나라는 후회가 좀 남아요. 뭐냐면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심했던 게 뭐냐면 사건 현장에 그날 검은 양복을 입은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다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다수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중앙정보부가 뭐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였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진짜 중앙정보부는 몰랐던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진짜로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여기를 오히려 더 많이 왔던 거고 군인들은 대신 유일하게 한 명만 나타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사건 현장에 나타난 2명의 젊은 군인과 그리고 밤 12시에 김용환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나타났던 105 부함부대장 한치규, 그 사람이 제가 조사했을 때 처음에 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눈을 보니까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전병을 제가 찾았고 그 운전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건 당일날 밤 12시에 자기가 운전해서 한치규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는 증언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치규를 불렀을 때 전해 진술에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 왔었던 얘기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야 될 조사와 내용들은 앞으로 새 정부에서 중단된 의문사 조사와 관련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 밝혀야 될 얘기가 더 있고 사실은 오늘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은 드렸지만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후의 조사를 위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아마 다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 바보짓이기 때문에. 다만 새로운 누군가가 조사관이 된다면 그분한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오셨으니까 이거 대표로 장 선생님한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의 일행에 기념해서 요 술을 부고 가면 좋은데 우리 박희 선생님께서 박희 선생님께서 요거를 우리 대신해서 요 벼랑에다가 이렇게 뭐 하든 여기다 이렇게 하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두개골이 깨진 걸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다 추락사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타살이라는 게 확인해진 이상 김용환이가 지금도 그 사람 추락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걸 진정 이게 밝혀냅시다. 우리가 그 밝혀내는데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이건 꼭 우리가 사실을 밝혀내는데 장준하 선생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는데 우리가 전력 노력을 합시다. 그런 의미로서 이 소주 이걸 여기다 뿌릴게요. 응?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때 저희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해서 추모하는 노래 한 곡 부르고 갈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수고하셨습니다.